안녕하세요. 저는 가톨릭 관동대학교 국제성모병원 내분비내과 김유미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전 시간에 이어서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에 대한 예방과 관리 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의 위험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먼저 보시겠고요. 그리고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에 대한 예방,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리 방법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뇨병의 합병증의 위험도입니다. 위험도라는 얘기는 당뇨병이 있음으로써 얼마만큼 다음과 같은 합병증들이 생길 수 있느냐는 그런 확률적인 내용인데요. 비당뇨병 환자에 비해서 당뇨병이 있으면 이 실명할 수 있는 확률이 20% 정도 높습니다. 그리고 말기 신질환이 생길 수 있는 것도 25% 정도 높고 사지 절단의 확률도 40% 정도까지 나오고 있고요. 심근경색증이나 뇌졸중은 한 3에서 5% 정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뇨병을 진단받은 그런 시점에 합병증이 과연 얼만큼 있을까에 대해서 새롭게 진단된 당뇨병 환자라도 한 반수 정도는 1개 이상의 합병증을 동반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한 20%, 신증 같은 경우에도 한 7%, 그리고 신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환자들도 3% 정도는 있고요. 발기부전도 20% 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특이하게도 망막병증 같은 경우에는 2형 당뇨병이 이미 진단된 7년 전부터 또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얘기는 그러니까 당뇨병이 생기기 전에 내당능 장애 또는 당뇨 전 단계로 오랜 기간을 지낼 수가 있는데, 그런 기간에서도 이미 망막병증이 생길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신경병증 같은 경우에는 한 반수 정도 이상은 증상이 없는 경우도 있어서 만약에 증상이 없다 그래도 신경병증이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당뇨병성 망막병증의 유병률인데 2형 당뇨라는 것이 보통 흔히 우리 이제 성인형 당뇨라고 하고요. 인슐린을 꼭 맞고 계시지 않는 그런 경우가 2형 당뇨입니다. 근데 2형 당뇨 같은 경우에 진단 후 3년 정도가 되면 망막병증이 한 20% 이상 발생하고 있고, 그리고 20년 정도가 되면 60% 정도까지도 생기고 있습니다. 근데 1형 당뇨라고 하는 경우에는 인슐린이 꼭 필요한 당뇨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젊은 연령에 생기기 시작하고요. 이럴 경우에 진단 후 직후에는 많지는 않은데 진단 후 20년 정도가 되면 많은 경우에, 대다수의 경우에 망막병증을 앓고 계십니다. 이 망막병증의 위험인자를 한번 보면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길수록, 그리고 혈당 조절 정도가 안 좋을수록 고혈압, 이상지질혈증, 유전, 임신, 신증 등이 동반되어 있을 때 망막병증이 더 잘 생기곤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당뇨병성 신증의 유병률인데, 우리나라의 당뇨병 환자 30% 정도에서 당뇨병성 신증을 동반하고 있고, 또 당뇨병 환자의 한 12% 정도는 만성 신질환이 동반되어 있습니다. 위험인자 역시 고혈당, 혈당 조절 정도가 안 좋을수록, 그리고 고혈압, 당뇨병 유병기간, 이상지질혈증, 흡연, 그리고 유전, 종족적으로 또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의 유병률인데, 당뇨병 환자의 한 30에서 50% 정도는 동반하고 있다고 하고, 위험인자도 앞서 말씀드린 것과 비슷하죠. 당뇨병의 유병기간, 길수록 안 좋다는 내용이고, 고혈당, 그리고 체질량 지수, 흡연, 또 심혈관 질환, 고중성지방혈증, 고혈압, 음주 등이 신경병증을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위험인자가 되겠습니다. 자, 저희 병원의 센터에 이제 당뇨병 합병증 검사실에 대한 내용인데, 저희가 이제 방금 말씀드린 여러 가지 검사들을 다 한 번에 하실 수 있다는 의미로 이렇게 원스톱 당뇨병 합병증 검사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안저 검사, 눈에 대한 검사 오른쪽 아래 있고,
그리고 신경병증에 대한 검사는 왼쪽 아래쪽에 말초신경병증과 자율신경병증 검사를 다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위쪽에 신증 검사, 신증 검사는 다양한 검사를 또 할 수는 있지만 저희가 이제 소변에 알부민이나 단백뇨가 나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소변 검사를 진행을 하고, 그리고 혈청 크레아티닌이라는 검사를 통해서 신장 기능을 평가하는 그런 검사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대혈관 합병증을 보는 이런 경동맥 초음파 검사라든지 또는 동맥의 맥파 속도 검사를 통해서 다리 쪽의 혈류량이라든지 이런 압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1형 당뇨라고 하시는 분들은 진단 후 5년 이내에는 꼭 검사를 받으셔야 하고, 2형 당뇨 같은 경우, 일반 성인 당뇨 같은 경우에는 진단 시부터 매년 검사를 받으시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당뇨병성 신경병증 검사를 잠깐 다시 더 소개를 해드리면, 앞에 보여드린 그런 검사도 있고, 또 이제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 검사도 있고요. 그리고 모노필라멘트 검사라든지 진동 감각 검사, 발목 반사 검사 등을 할 수 있고, 이런 몇 가지 검사를 통해서 진단의 그 민감도를 높여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또 정기 생리학적 검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한번 그림으로 보시면 이 왼쪽 아래쪽에 있는 그런 검사 방법이 발목 반사 검사, 그리고 중간에 모노필라멘트 검사로 감각 이상을 확인하는 것이고요. 오른쪽 아래에는 이제 진동 감각 검사, 그래서 이런 다양한 감각에 대한 검사들을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증상에 대한 설문조사인데 MNSI라는 검사법인데 환자분들한테 이런 증상들이 있으십니까? 하고 이제 물어보는 것이고요. 이 7점 이상 확인된 경우에는 진단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당뇨병성 신경병증이 있다, 이렇게 이제 진단할 수 있습니다. 당뇨병 관리 전체적으로 우리 3가지를 기억하면 되는데요.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거, 당뇨병성 미세혈관 합병증들이 가장 많은 위험 요소가 고혈당이었죠. 그래서 1순위는 혈당 조절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뇨병에서 혈당 조절은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동반되는 질환을 관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고혈압이나 고지혈증은 미세혈관 합병증 발생하는 위험 요소에도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고혈압이나 고지혈증 관리가 안 되면서 당뇨 관리만 한다면 조절이 더 미흡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관리를 다 해주셔야 하고요. 그리고 망막이나 콩팥, 신경합병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제 증상이 애매한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미리 선별 검사들을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다양한 3가지의 그런 이제 원칙이 있는데, 그것 이외에도 여기 동그라미에 보시면 굉장히 하셔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식사 조절, 운동 조절, 금연, 자가혈당 측정 등이 있고, 또 병원에서 확인하셔야 되는 혈당이나 혈압이나 지질 등이 있고, 또 이제 이런 합병증 검사들 매년 한 번씩은 꼭 받으시도록 그렇게 권장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꾸준한 관리를 통해서 이제 건강하고 행복한 그런 삶을 누리실 수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식사 조절, 운동 조절, 약물 조절, 그리고 다양한 당뇨 교육을 통해서 환자분들이 혈당 조절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하고, 꾸준하게 누가 해줄 수 없습니다. 자기가 해야 됩니다. 자기 관리를 하셔야 되고 또 실천을 하셔야 되고, 이런 노력을 통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미세혈관 합병증들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드린 내용 잘 이해하셨죠? 혹시 궁금하신 내용들이 있으시면 저희 당뇨병 센터에 내원하시거나 아니면 연락을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